한국인들이 보기엔 낯설 것 없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 유독 한국에서만 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봐도 놀라운 것이 한국의 치안인데요. CNN에서 일어난 방송사고 영상을 본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 역시 이러한 한국의 치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 좋은 나라의 랭킹을 매기면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몇몇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멕시코, 브라질을 들 수 있는데요. 그중 브라질에서 벌어진 역대급 방송사고가 최근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당시 브라질 지국 CNN의 여기자 브루나 마르세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벌어진 지역의 침수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 투입됐었다고 합니다. 불어난 강물의 상황을 직접 다리 위에서 보여주면서 현장감 있는 사실을 보도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도하던 여기자에게 한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강도의 습격을 받은 것인데요. 강도는 여기자가 CNN 스튜디오와 연결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어디선가 나타났는데요. 비니의 후드티를 눌러 쓴 강도는 대뜸 칼을 빼들더니 황당하게도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생방송 중이었던 여기자는 당황하면서 몸을 뒤로 뺐고 결국 칼을 빼든 강도의 협박에 핸드폰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방송 중이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심지어 다른 핸드폰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한 것이죠. 여기자는 결국 또 다른 핸드폰마저 건네주어야 했습니다. 여기자는 기자의 특성상 개인 핸드폰과 CNN에서 지급한 업무용 핸드폰 등 2대의 핸드폰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소름 돋는 사실은 이미 강도는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기자를 지켜보면서 여기자 핸드폰이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진행하던 메인 앵커는 화면을 보면서 무언가 사건이 터진 것을 알아차렸고 CNN은 순간 현장 연결을 끊었습니다. 이후 메인 앵커는 여기자가 강도를 당했다면서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고 다행스럽게도 CNN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제의 강도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건은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여기자는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꽤 힘든 생활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브라질 국민들 역시 충격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나라의 치안이 안 좋아도 생방송 중에 저런 일이라니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다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소식을 전해받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거론되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네티즌들은 만약 한국이었다면 고작 핸드폰을 훔치러 강도가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한국이었으면 이미 강도가 등장하기 전에 체포당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강도는 없었을 거야라며 한국의 치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들 역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한다는 것을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깨닫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이 일어난 비슷한 시기에 한 브라질 여성이 올린 사진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그저 한국이 평범한 저녁 시간의 길거리였는데요. 그리고 사진과 함께 그녀는 "저는 지금 아무런 두려움 없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길거리를 걷고 있습니다라는 게시글을 함께 적어 올렸습니다. 그저 밤거리를 걸었을 뿐이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는 것에 행복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설명한 브라질 방송사고만 보더라도 브라질에서 얼마나 핸드폰을 훔치는 사고가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브라질 치안은 핸드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사람의 말에 의하면 브라질에서는 외곽에서 운전할 때 신호등이 걸릴 것 같으면 차를 멈추는 것이 아닌 멀리서부터 서행하다 신호가 바뀌면 빠르게 주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선가 강도들이 총을 들고 나타나 멈춰진 차를 털어가기 때문이었죠. 상황이 이러니 외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한 외국인이 SNS에서 한국의 밤거리 영상을 찍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밤 11시에 서울의 길거리 모습이라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평범한 거리의 모습이지만
늦은 밤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외국인들에겐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엔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한국의 밤은 나에게 너무 부러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8시 이후에는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국은 24시간 바쁘게 움직인다라고 내게 말했다. 저 영상을 보니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네. 너무 부럽다라는 반응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죠. 이렇게 한국의 치안에 대해 놀라는 사람이 많으니 저 멀리 타국에서 발생한 방송사고에도 한국의 치안이 언급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치안은 위험하기 짝이 없죠. 핸드폰을 훔쳐가는 것은 그냥 일상다반사이고 웬만한 집의 외관만 보더라도 총알 자국들이 가득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꽂아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나가도 훔쳐가지 않죠. 심지어 총기까지 불법이니 정말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저러한 방송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더욱 화나는 것은 저렇게 핸드폰을 도난당하는 일이 놀라운 것이 아닌 그저 브라질에선 너무나 당연하지만 남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치안에 관련된 영상을 자주 보는 사람입니다. 볼 때마다 항상 올라오는 댓글들이 있죠. 아마 우리나라였으면 절대 저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뛰어남을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나가도 훔치지 않지만 자전거는 훔쳐가는 나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모를 것입니다. 자전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요. 너무 공감이네요. 한국에서는 도난 사고가 일어나도 그것이 죽음으로 이뤄지지 않지만 브라질에서는 고작 핸드폰 때문에 혹은 몇 푼의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밤 10시만 지나도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데 한국인들은 밤 10시가 오전 10시인 마냥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부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밤에 돌아다녀도 아무런 걱정 없는 사회가 부러워요. 예전에 술 취한 여성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봤는데 몇몇의 남성이 그녀를 향해 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그저 그녀의 번호를 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자주 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저 남자들이 저 여자에게 무슨 위협을 가할까 당장 신고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정말 괜한 걱정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골목길이나 늦은 밤 혹은 우르르 몰려다니는 남성들까지 우리나라였으면 공포를 떨며 피해가야 할 것들이 한국에서는 웃으며 지나칠 수 있다. 나의 여동생이 혼자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내 동생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죠. 한국에는 한강이나 음식, 재밌는 놀거리 등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안전한 치안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